백브리핑 진학사가대학에 묻는다. 이번 편은 한양대학교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이정우 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학TV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진학TV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일선에서 우리 한양대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네. 이제 수시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학생들도 아마 좀 힘든 나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입학처에서도 아마 상당히 좀 힘들고 우리 선생님도 좀 많이 힘드신 나날이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일단은 수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저희도 실기 준비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가이드라인도 편성을 하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실기, 논술 전형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 한양대학교 우리 덕후들도 많고 한양대학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양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올해 한양대 수시의 특징은 이런 점이 있고 지원을 할 거라고 한다면 이런 점은 좀 고려를 꼭 해주세요 라는 점이 있을까요?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21학년도는 크게 전년도와는 달라진 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22학년도가 네. 조금 많이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모집 요강에서 저희가 어떤 전형별로 다양성을 조금 중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로 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전형들을 구성해놨고 특히 저희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어느 정도는 정량 반영되지 않는 정성평가라서 이런 점에서 본인의 특색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전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본인의 역량에 어떤 점이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 인정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작년도 요강과 가이드라인을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한양대학교도 네. 홈페이지에 네. 입학처 홈페이지나 여기 홈페이지에 네.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네, 맞아요. 다 탑재되어 있죠? 네, 심지어 저희 한양대학교는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평가자들이 실제로 평가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까지 좀 우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네, 영상으로 실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하는 모습은 어떤지 그래서 평가실에 원래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네네네. 그런 어떤 영상으로 학생들이 간접 체험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또 중요한 정보 하나 알았네요. 그죠? 평가하시는 모습도 영상으로 촬영해서 업로드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양대 같은 경우가 어떤 의미로는 전년도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전형 명칭이 곧 그 합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런 식인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전형 명칭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은 상당히 그렇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좀 고려해서 좀 평가를 하거나 한다면은 어떤 좀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사실 한양대학교는 간 다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고교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학생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하는 입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도
사람인데 네.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입시에서의 불공정일 수 있고 역차별일 네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만을 100%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특정한 어떤 영역을 뺄 수는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죠. 뺄 수는 없고 또한 이걸 빼게 된다고 해서 그게 공정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정관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는 형식으로 평가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위촉 사정관 그리고 저희 내부 사정관들과 외부 공공사정관까지 함께 평가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또 나갈 거고, 그리고 평가자들 간의 어느 정도 협의와 어떤 편차 조정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번 코로나를 맞이한 고3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평가에서의 확인이 조금은 이루어질 거라서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보는 학생부? 우수한 학생부는 어떤 거고 금방 언급해 주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말 이 질문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내신 안 보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아요. 한양대학교 정말 내신 안 보나요? 안 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내신 안 보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종합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각 교과별로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동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고 그 역할을 어떤 과정을 통해 수행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 성취성과의 결과물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인성 및 잠재력 부분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어떤 동료 평가까지도, 그러니까 같이 뭐 하브루트 활동이라든지 토론 활동이라든지 혹은 수업 시간에 있었던 그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까지 함께 조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라서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시고 저희가 가이드북에 어떤 역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활동 혹은 자신의 어떤 기록들이 어떤 역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이해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수시 그 가이드북에 실제 학생부를 가공한 내용을 조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본인의 학생부를 대조해 보시면 조금 원활하게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신 측면은 사실 학교마다 굉장히 여건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다르고 또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수능과 같은 어떤 정량적인 지표는 그럼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업적인 부분을 50% 감안을 한다는 측면에서 교과 이수 현황이나 어떤 표준 편차, 원점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몇 등급이 몇 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단순화해서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제약은 없어요. 우리 한양대학교 4대 핵심 역량 네. 있죠. 아까 말씀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학생부 평가 요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에 4대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사실 정성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이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4대 핵심 역량에 전공 적합성의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전공 적합성이란 뭡니까? 한양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네. 정량화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마다 이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학생이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본인이 흥미가 있는 부분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전공 적합성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건 사실은 조금 강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계열 적합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과 혹은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부분에서의 계열 적합성 측면을 확인을 하는 게 이 학생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학업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열 적합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대체를 하는 거고, 사실상 전공 적합성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1, 2, 3학년 동안 정말 하나를 향해서 매진하고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버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4대 핵심 역량 중에 자기주도성으로 또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있든 혹은 없든 한양대학교는 계열 적합성 측면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든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전형이다. 저희는 마이너스적인 평가 요소가 없거든요. 다 플러스적인 평가 요소로 들어가고, 본인이 전공 적합성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양대학교라고 한다면 물론 논술 전형도 있고 지금 계속 우리가 설명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지만, 또 우리 최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건 또 우리 한양대학교잖아요. 네. 거기다 수능체 자격증도 없죠. 충원율이 크게 좀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랑 평균 성적은 또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의외로 충원율이 높아지면 좀 평균 성적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낮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올해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 우리는 이렇게 예상한다. 네. 사실 충원율이 높아지는 이유를 하나, 두 개의 이유로 그렇죠.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한양대학교가 사실 지금까지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 없이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운영을 한 몇 안 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선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고요. 또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또 커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고려가 아니었나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교과 전형을 조금 꾸준히 지원하는 학생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권 대학과 전형 요소가 또 비슷해지는 경향이 또 있어서 다른 대학도 조금 중복 합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정보 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 지금 다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지원 여부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 많이 했던 질문들에 관해서 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좀 들어봤고요. 선생님, 우리 한양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 또는 지금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화이팅하자 의미로 마지막으로 응원 메시지 한번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입시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본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산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넘고 나면 본인의 프라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백프리핑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한양대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